식사들 하셨습니까? 곳곳에 수해복구로 난리입니다. 저희 집도 전에 폭우 때문에 넘어졌던 전봇대가 17일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청주 외곽 쪽 전봇대가 너무 많이 넘어져서 복구가 힘들다는 이야기와 일하시는 일용직, 전에는 KT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아웃소싱 회사의 일용직이 된 분들은 일거리가 많아졌는데 너무 힘들다는 푸념과 함께 어떻게든 전봇대는 복구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폭우로 희생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중 순직한 해군 최수근 상병의 명복도 빕니다. 오늘 이야기는 무거울 수도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시골생활 내용도 아니고 오토바이 관련 내용도 아닙니다. 군대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의 남자 비율이 95%가 넘고 군에 갔다 왔을 확률이 높은 25세 이상이 99%이니 군대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듯 합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거로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평소 소신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라 듣고 싶지 않은 분들은 패스하셨으면 합니다. 일부는 국방의 의무를 끌려왔다는 표현을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실 분들은 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회피할 방법이 없으니 끌려간 거나 다름없다는 표현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는 많은 군인들이 동원됐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디든 수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접부대나 향토사단, 예비사단은 항상 많은 대민지원, 복구 현장에 지원을 나갑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뭄이 들든 화재가 나든 병해가 만연하든 인력이 필요한 순간에는 군인은 항상 돈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란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전투에 필요한 장비와 기본 기술을 갖춰 전쟁 또는 유사시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존재 목적은 군인 복무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 상황을 정함으로써 선진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전쟁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방위만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민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공군한 상황이 되면은 군인이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대민 지원이 목적이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민 지원하는 부대의 간부는 엄청난 권력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나가는 병은 그냥 개고생과 맞바꾼 바깥 구경과 짜장면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도 국민입니다. 그러나 군대를 가면 국민이 아닌 소모품 취급을 당하죠. 아무리 좋은 집안과 학벌도 소용없는 완전 제로 베이스화된 동일한 소모품 취급을 당하죠. 아주 처절하고 철저하게 당합니다. 일면 군대 권력이 있는 예외의 상황에도 약간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장한 남성이면 일생 가장 동일하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가 군대일 겁니다. 군대는 학벌, 나이, 지역,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를 포함 모든 면에서 제로 베이스화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신분의 격차는 계급이라는 한 단어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통제가 쉽고 관리가 쉽기 때문에 그러는 측면도 있고요. 충성, 절대복종, 위계질서, 상명하복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수해복구 중 순직한 해병 최수근 상병이 그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군에 입대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일병 계급이었고 심지어 해병의 필수 과정인 전투수영 훈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의 신병급입니다. 해병은 자원병 위주로 뽑지만 면접과 체력검사 외에는 어떠한 시험 과정이 없습니다. 가지나 지원병이 줄어들어서 심층적인 면접이나 아주 단호하고 철저한 체력검사도 예전만은 못합니다. 해병이라고 수영자라고 체력도 좋고 건장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냥 20대 초반의 일반적인 대한민국 평균 젊은 청춘입니다. 유일한 무기는 젊고 패기가 충만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그를 사지로 모은 것이 누구일까요? 병들끼리 공을 세워보자고 그 물이 휘몰아치는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만약 공을 세우면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요? 병사들이? 부사관이? 아니면 지휘관? 그럼 소대장이 시켰을까요? 중대장이 시켰을까요? 대대장이 시켰을까요? 그럼 연대장이 시켰을까요? 사단장이?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이 시켰을까요? 8월이면 장교들 즉 유관 장교와 연관급 장교의 진급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이죠. 연대급, 사단급에서 대상자를 선별 추천 중이고 8월에 심사 후 9월에 발표하죠. 거기에 있는 지휘관 장교들에게는 이번 수해는 잔치와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사상자를 찾고 시체를 찾는 미담이 신문방송에 나오면은 진급에 유리하니까요. 죽은 사람을 찾기 위해
산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사병만 죽은 거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은 그림이 그려지죠. 지휘관은 뒷짐짓고 있고 사병들은 좆병이 치는 장면이. 순직한 최상병 일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 지휘관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대대장은 천막 그늘에서 상황대기하고 있고, 연대장은 에어컨 나오는 찝차 타고 순찰 돌고, 사단장은 에어컨 빵빵 틀고 집무실에 있죠. 그런데 좋은 미담 생기면 그 공은 누구에게 가장 크게 평가되나요? 사령관,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순입니다. 동원된 병사는 짜장면 한 그릇과 재수 좋으면 막걸리 한 사발이죠. 더 재수가 좋으면 포상류가 좀 가겠죠. 마을에서 고마워 돼지라도 잡아주면은 병들은 내장과 뒷다리 들어간 희멀건 국으로 먹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SNS에 유령처럼 떠들고 있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25년 전 저 현역 시절에 합참 국방부에 근무하는 해병대는 회식하면 맨 막내가 회식비를 냈다고 합니다. 일반들은 모르는 해병대 장교들만의 인습이 있었습니다. 장군부터 소위까지 회식하는데 소위가 회식비를 냅니다. 그리고 소위는 술 안 먹고 나머지 간부들을 집에 태워다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위 때는 봉고차를 많이 탔다고 합니다. 병 출신 해병은 전역을 해도 후배들 만나면 지갑을 털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장교는 후배 벗겨먹고 병들은 서로 베풀고, 아주 개같은 풍습이죠. 인제 풀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소위 때 해병대 선택하면 평생 해병대 안에서 있어야 하니 잘못 찍히면 끝나죠. 그래서 이런 인습이 생긴 겁니다. 군대 엄청 큰 집단 같죠. 한 달이 건너면 다 압니다. 군대는 전쟁이 평시에는 그냥 큰 소모성 집단입니다. 한 달 급여만 수백억 수천억씩 나가는 아무 생산품이 없는 집단이죠. 그러니 내가 잘난 것, 네가 잘못한 것을 평가하기 힘듭니다. 전술이니 전략이니 지휘니 상대적이든 절대적인 평가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 부대관리, 안전 외에는 평가 요소가 없는 겁니다. 사고 안 내고 보유한 물건이나 잘 챙기고 부대에 페인트 칠해서 깨끗이 조이고 풀이나 잘 깎고, 그게 평가 요소의 전부이다 보니 나를 빛나게 보일 만한 건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언론의 미담으로 방송을 타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도 방송에 응급 환자라도 살리면 미담으로 방송 타고 바로 진급하죠. 네, 군대라도 다를 거 없습니다. 특히 진급에 인색한 군대는 진급 심사 기간과 겹치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면 더 갈 것도 없고 전역이지만 최고의 명예로 합니다. 해병대 장교는 누구나 사령관을 노리고 일합니다. 방법이 어땠든 그 피해는 오롯이 병들이 집니다. 전쟁터에서는 지휘관이 병들을 어쩔 수 없이 사지로 몰 수 있습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에 이겨야 합니다. 그게 군인이고요. 그런데 지금이 전쟁 중인가요? 수해 현장이 전쟁터인가요? 그럼 누구의 욕심 때문에 어린 병사들이 희생되어야 하나요? 알량한 TV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라는 한마디 미담을 담고자 병사 하나를 죽인 겁니다. 욕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새끼가 지시했는지 모르니까요. 아직도 그런 새끼들이 군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도 갑질, 군단장도 갑질, 군사령관도 갑질. 병사들을 소모품으로밖에 생각 안 하니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 새끼들이 전장 나가면 어떻게 지휘할까요? 어떻게든 지 공적 쌓기 위해 병사들 갈아 넣을 새끼들입니다. 처절하게 고민하고 계획하에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지 않고 병력 손실을 줄일 생각은 없고 쉽고 빠르게 병사들을 갈아 넣는 거죠. 군대는 전문가가 없다시피 합니다. 병들은 20살에서 22살이고 사회 경험은 있어야 1, 2년입니다. 장교는 한 부서 한 직책에 있어야 2년입니다. 그렇다고 한 직책에 오래 근무하는 부사관을 대우해 줍니까? 해병이라고 해서 바다, 수영, 물 전문가가 아닙니다. 육군이나 공군보다는 낫겠지만은 해운 종사자나 구조 전문가인 소방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 소방이 구조를 맡고 해병은 주변 수색이나 했으면 이런 사단이 없었습니다. 욕심이 났던 것이죠. 이번 최상병 순직에 또 책임자 처벌은 꼬리 자르기를 할 겁니다. 그래야 사단장, 사령관이 살아남으니까요. 사령관이 해병대 서열 1위입니다. 2위가 1사단장이고요. 육해공무원 통틀어 인사사고 내고 장성급 지휘관이 책임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관급에서 책임을 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고조사를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셀프 조사합니다. 감찰, 군사경찰이 하죠.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데 처벌이 되겠습니까? 요즘 카르텔 하죠. 여기도 카르텔입니다. 40대는 2만원 돈, 50대는 만원 돈으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년간 꾸준히 알바해도 퇴직금 줍니다. 길게는 30개월, 26개월, 18개월 근무하고 무엇을 얻으셨나요? 인내심, 조직생활법, 사회생활 하는 법 얻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투자한 것 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 해보셨는지요? 잃은 것은 너무 많습니다. 무릎 인대도 잃고요, 허리 디스크도 잃고요, 난청도 생기고요,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사병 월급 200만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셨죠. 그 200만원 때문에 학군단, 학사, 육사, 3사, 장교 모집과 군의 허리인 부사관 모집이 박살나고 있죠. IMF 때 장기자가 많으니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간부도 부적격자가 넘쳐날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부적절한 인원이 진급하고 승진해서 고위 장성인이 된다면 또 군대는 후퇴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의 퇴출 사태 때 그런 광경을 처절하게
봤습니다. 훌륭하고 해외 연수, 해외 파견 교육을 받은 고급 장교도 갑질로 날아가는 세상에 또라이 같은 저질 장성이 양성되면 결과는 뻔합니다. 한때 군을 사랑했고 선택했고 몸담았던 예비역으로 비참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삼진전 전이나 지금이나 장비는 발전했어도 사람은 하나 발전 없는 군대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틀리길 기원합니다. 병은 소모품이 아니고 군인이고 대한민국 군인이며 누구의 귀한 자식입니다. 제발 소중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누군가의 욕심에 이용되는 일은 없으면 합니다. 이는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군의 문제입니다. 해병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은 부모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